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정치 뉴스는 이준석 윤석열 판입니다. 이준석 돌풍, 윤석열의 지지율 견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이준석이란 이름이 이 범야권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만은 그것은 이미 이제 지나간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오는 3월 9일 정권 교체가 되느냐 여부인데, 오는 3월 9일 상당한 표 차이로, 저는 한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범야권 자유진영의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구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준석 36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 30대 야당 후보가 영수회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상상만 해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70대와 30대가 마주 앉는 그런 구도에서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우선 여론조사 업체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 물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36%로 1위, 이재명 25.9, 2위, 이낙연 14.3, 3등, 홍준표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3, 정세균 전 국무총리 3.3, 심상정 정의당 의원 1.6%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요한 게 가상대결인데,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50.6, 이지사 이재명 38.1, 상당한 차이로 12.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윤석열 53.3, 이낙연 38.9, 이것은 차이가 더 벌어져 가지고 14.4%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압승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 PNR 리서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주호영 7.2, 홍문표 4.2, 조경태 3.1%, 잘 모르겠다 6.3, 지지할 후보가 없다 19%인데 압도적입니다. 이 역시 압도적이고, 이게 더 흥미로운 것이 이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적합하느냐, 요게 당원들의 지지 성향과 비슷할 것인데, 여기서도 이준석 47%, 나경원 29.2, 주호영 8.5, 조경태 3.4, 홍문표 2.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더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준석 43.8, 나경원 25.9, 역시 같은 성향입니다. 주호영 7.8, 조경태 2.5, 홍문표 2.3, 압도적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이 컷오프 예선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41%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29%, 주호영 15, 홍문표 5,
조경태 4 이렇게 돼가지고 4%로 돼가지고 이 전 최고위원이 상당한 차이로 1등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일반 여론조사는 50%, 당원 여론조사는 50%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경선에서는 당원 70, 일반 국민 30으로 조금 달라졌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오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달라지더라도 결과는 이준석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의 혁명적 변화가 정치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 하나는 공정입니다. 이준석은 이 두 가지 이 브랜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청년, 여성, 호남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것.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청년, 여성, 호남에 대한 특혜를 자기는 반대한다. 그렇게 해봤자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나는 오히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오로지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을 가장 큰 브랜드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혁신과 공정이 합쳐지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혁신과 공정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혁신한다면서 공정을 죽여도 안 되고, 공정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혁신을 죽여도 안 되는 거죠. 혁신은 어떻게 보면 좌파적 가치관이고, 공정은 우파적 가치관인데, 이걸 절묘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굉장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준석 씨가 바로 그런 상징적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이렇게 갑자기 뜨게 된 것은 이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신기루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다른 정치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 했어요. 작년 4월 15일 미래통합당 참패 이후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상당수 이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부정개표가 있었다 해가지고 일대 캠페인이 벌어져서 그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었는데, 미래통합당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준석 씨 그리고 하태경,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고, 특히 이준석 씨가 가장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때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치적 자산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씨가 공정하다 하는 인상을 준 거죠. 공정하다 하는 것은 좌우를 넘나드는 개념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만 유리하면은 공정하고, 저들에게 유리하면은 그건 무조건 불공정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정은 어디에서도 통해야 됩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씨가 지금 정치인으로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유도 그분이 주장하는 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치. 그 법치는 박근혜 세력에도 그리고 문재인 세력에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확인해 준 것이 조국 일가 수사인데, 그걸 통해서 윤석열 또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앞세우면서 불공정하게 자기 편만 감싸는, 상대편은 적폐로 모으는 이런 불공정을 저지르고, 여기에 반감을 가졌던 국민들이 공정을 들고 나오는 윤석열,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연령층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명적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